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보물급 유물들을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동대문구가 2025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와 경북지방우정청이 외국인 유학생 해외 물류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북도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민간 주도의 첫 도시 재개발 사업이 목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물급 유물들을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기증품들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돼 높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조선척이 분청사기로 많이 제작됐던 그릇 장군입니다. 철분이 들어있는 물감으로 여유와 재산을 상징하는 물고기 무늬를 거침없이 그려냈습니다. 귀알이라는 넓은 붓으로 일부를 하얗게 칠한 대접에는 장인의 재빠르고 섬세한 손길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개인 수집품으로 기증 4년 만에 일반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냥 보는 순간 전율이 옵니다. 정말로 국보급은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 느낌이 다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하고 분청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주관하는 국보순회전이 고흥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보물 1067호인 분청사기 상가민화 연꽃 넝쿨무늬병을 비롯해 이 회장이 기증한 분청사기 7점 등이 함께 전시됐습니다. 고려청자, 조선백자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3대 도자기지만 조선척이 150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만 만들어지다 보니 보물급 작품의 수량이 적어 이번 특별전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보급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을 것이므로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다면 유려하고 투박한 멋이 돋보이는 분청사기들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락진 멋과 싱싱한 아름다움을 담은 분청사기 국보순회전은 오는 8월 10일까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다가올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폭염과 수해, 감염병까지 전방위 대응에 나섭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열린 체험형 야외축제 우당탕 놀이터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영유아 육아정보와 육아용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44회 대구 베이비앤 키즈페어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제44회 대구 베이비앤 키즈페어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지역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브라이텍스, 더블아트 등 유아용품 대표 브랜드 등이 참여했습니다.
또 분만 통증 완화법, 올바른 태교법 등 전문 강연을 진행해 예비 부모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으며 사은품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대구시와 경북지방우정청이 외국인 유학생 해외 물류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지방우정청이 산격청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해외 물류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생활 편익 증진 등의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 요금을 10%에서 최대 13%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우체국을 방문할 때 유학이나 어학연수 체류 자격이 명시된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해야 되고 대리 신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제31회 대전광역시장기 합기도 대회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대전시 체육회 주최로 지역 각계 인사와 합기도 선수단, 지도자 및 동호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대전시 합기도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 내빈의 축사, 단체 연무 시범 등으로 열기를 더했으며 이후 대련 및 연무 경기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대전시의회 조원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부터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지역 내에서도 합기도 저변 확대와 엘리트 선수 양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전 합기도계는 전국체전 정식 종목 채택을 기점으로 엘리트 육성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유소년 및 청소년 선수 발굴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제2회 대청호 장미전시회가 대청호 자연생태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장미전시회는 다시 피는 설렘, 대청호의 장미 이야기를 주제로 공연과 체험, 포토존 등 다채로운 콘텐츠도 마련했습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에서는 다양한 장미 화분과 조형물이 추가로 배치되고 야외 공연장에서는 장미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됩니다. 아울러 수변공원 잔디광장에는 대전의 마스코트 꿈돌이 조형물을 비롯한 포토존도 설치됐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평창향교에서 지붕 및 홍살문 보수공사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고유 제례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인사말,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군의원과 도의원 등 여러 내빈과 유림 관계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평창향교는 조선시대인 1658년 군수 최창민과 지역 유림들에 의해 창건된 유서 깊은 공간으로 여러 차례 보수와 복원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보수공사는 2024년 12월에 착공돼 올해 5월에 마무리됐으며 충효의 교육관과 대성전, 교직사의 기와를 정비하고 기존 목재로 제작돼 노후됐던 홍살문은 철재로 새롭게 교체해 안정성과 보존성을 강화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의 유교 문화를 전해온 평창향교는 이번 보수공사를 계기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통교육과 문화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평창군과 강원개발공사가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 조달과 입주자 모집은 평창군이, 설계 및 건설, 발주, 인허가와 시설 인수인계 등은 강원개발공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대관령명 횡계리에 들어선 해당 단지는 지상 10층 규모, 청년층 5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 등 총 1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됐으며 저층에는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을 비롯해 행정복지, 주민 커뮤니티 융합공간으로 주목받는 춘천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를 지난 9일 서울특별시에서 견학차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과 관련한 시공사례 답사를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청사 건축에 적용된 캔틸레버 공법, 즉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의 외들보 구조를 직접 둘러보고 관련 건축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이처럼 퇴계동 행정복지센터가 기능성과 디자인 양쪽 측면에서 주목받는 공공건축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가운데 시는 단순한 행정기관에서 탈피해 관광 명소화를 통한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퇴계동은 4만 6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 최대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행정 서비스 수요에 맞춰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5,000제곱미터 규모로 행정복지센터를 준공하고 지난해 7월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일하는 바퍼 사업을 전통시장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일하는 바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오늘의 상품권 소비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일시군 일전통시장 작업장 개소, 전통시장 내 일손 수요와 연계한 일감 확보 방안, 도정 현안 사업 홍보 등의 안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5월 16일 기준으로 도내 총 106개소에서 하루 평균 1,300여 명의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바퍼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첨단 재생바이오 경쟁력 강화 비임상 지원 사업과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창업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는 먼저 첨단 재생바이오 경쟁력 강화 비임상 지원 사업을 통해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비임상 시험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사업은 앞으로 3년간 인프라 지원, 병원 연계 지원,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 전 과정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병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산하견병 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술 사업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도내 전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의 구축률이 전국 광역도 중 가장 높은 8.79%를 5년 연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도는 전국 최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0인 미만 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추진해 영세 기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연계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진하는 기초단계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확장을 통해 제조 현장 전주기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보령시 농업기술센터가 봄을 맞아 정서 안정과 심신 치유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식물과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연 속에서 다양한 식물 체험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 여성 등 사회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6월까지 10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편 보령 농업기술센터 자연학습식물원은 800제곱미터 규모의 유리 온실에 인공폭포 등 조경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온대식물, 자생식물 등 300여 종이 식재돼 있습니다. 보령시가 충청남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강화훈련장에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강철호 보령시 체육회장 등이 함께했으며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령시는 올해 도민체전에서 종합 5위 달성을 목표로 총 804명의 선수단이 31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 체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검도, 유도, 체조 등 전통적인 강세 종목과 씨름, 역도, 테니스 등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10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코트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트라 경상북도 상호협력 증진 및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이 지난 23일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코트라가 주관하는 에이펙 정상회의 연계 행사를 통해 경북 등 국내 유망 기업이 세계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트라는 에이펙 정상회의와 연계해 올 하반기에 무역 상담회인 한 에이펙 비즈니스 파트너십, 에이펙 회원국 초청 경상북도 투자 포럼, 수출 박람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해외 시장 진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27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김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제27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난 22일 김천에서 도내 주요 기관 단체장과 장애인 및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8만 경북 장애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행복도시 김천에서 함께 뛰는 경북시대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은 육상, 씨름 등 12개 정식 종목과 1개 시범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한편 경북도와 김천시, 경북장애인체육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를 위해 의료부, 소방차 운영 등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남에서는 민간 주도의 첫 도시 재개발 사업이 목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산, 옹금지구와 북항 차관 주택 재개발 사업이 민간 주도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분양가 협상과 주민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1983년 목포 북항 매립지 12만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차관주택. 당시 세계은행 IBRD 차관으로 지어진 740채의 작은 주택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이처럼 넓고 불편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 설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75%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60% 이상은 동의를 얻은 상태고요.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드리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등이 이루어지면 서남권 단일 단지로는 최대 규모인 1784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고화도가 보이는 유달산 자락에 200여 채의 허름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서산 옹금지구. 대부분 고령층인 어르신들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 재개발 사업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이미 마쳤고 공동주택 사업자도 정해져 주민 분담금과 분양가 협상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양가나 공사비 협상이 잘 돼야 되니까 장시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관리 처분만 끝나면 내년 한 말경 정도에는 이주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추진되는 민간주도 재개발 사업에 목포시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로 하는 모든 개발 사업을 봐왔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사업일 겁니다.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생활인구로 넘치는 유달동과 대반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침체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는 목포 원도심. 반세기 만의 쌍끌이 재개발로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처음으로 시도된 민간주도 재개발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금호타이어 측이 공장 화재와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사측은 직원 고용 안정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호타이어 책임자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재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며 사과했고 피해 회복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피해를 겪으신 강주 시민 여러분과 또 걱정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 발화 지점은 봉고차 2대 크기의 산업용 오븐으로 추정됩니다. 생고물을 오븐에 녹이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나무 같은 이물질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사측은 보고 있습니다. 불은 자동 분사된 소화제에도 꺼지지 않았고 직원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운용 중인 이 설비에서는 그동안도 종종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그만 이렇게 그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장 재가동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건물 해체 등 후속 조치가 끝나는 대로 공장 재가동 여부를 판단해 고용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장 가동 여부에 대한 현상 파악이 돼야 이후 인력 운영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현 시점에서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보험사와 협의해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측은 화재 당시 방화문이 작동하지 않았다거나 대피 방송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등 8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현장을 찾아 발화 시점부터 확산까지 화재의 전 과정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SK미소금융재단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제주도가 지난 23일 제주도청에서 SK미소금융재단과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2차 보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들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에서 창업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기존 대출금리 4.5% 중 2.5%를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아 대출금리가 2%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아동 치과 치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아동 치과 치료 지원은 구강 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 청소년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치과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해 구강 건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시간에서 2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 위험을 높이는 고지혈증과 청력 손실을 중년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40대에서 50대의 고지혈증을 치료하고 청력 저하를 방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이 풍부한 식단으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